안녕하세요. 남현진 원장입니다. 여러분, 삶은 계란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해서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건강을 위해 먹었던 이 계란이 특정 음식과 만나면 오히려 혈관을 막고 신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임상 및 과학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의사로서 뇌, 감정 및 감성 지능, 당뇨병 및 대사질환, 비뇨기과, 그리고 60세 이후의 건강과 장수 분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뇌, 신체, 호르몬, 대사,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깊이 연결되어 생각, 결정, 행동,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의료 현장 경험, 연구, 그리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얻은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계란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같이 먹는 음식입니다. 저도 같이 먹는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혈관은 막히지 않고 신장은 훨씬 편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침에 드신 삶은 계란 때문에 혈관이 막히고 있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 음식과 함께 드셨다면 건강을 지키려던 노력이 오히려 몸에 독을 쌓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가 근육을 지키려고 매일 계란을 드셨지만 잘못된 조합 때문에 오히려 신장과 혈관 건강을 잃고 후회하셨습니다. 우리 몸의 화학 반응, 먼저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화학 공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과 반찬들은 위장이라는 거대한 반응 탱크 속에서 서로 섞이고 반죽되면서 끊임없이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젊을 때는 이 공장의 처리 능력이 아주 좋아서 웬만큼 나쁜 조합이 들어와도 억지로 분해해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위산 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소화효소의 활동성도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서로 성질이 맞지 않는 두 가지 음식이 동시에 들어오면 위장은 처리를 포기해버립니다.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들은 뱃속에서 썩어가며 독소를 뿜거나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혈관을 막고 장기를 공격하는 흉기로 돌변합니다. 첫 번째 상극 음식, 감 그 흉기가 되어버린 첫 번째 상극 음식은 가을철 대표 간식인 감입니다. 홍시나 단감, 그리고 곶감까지 모든 감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홍시를 소화가 잘 되는 보약이라고 생각해서 삶은 계란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감에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이 계란의 고단백질과 만나면 위장 속에서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위산과 섞인 탄닌과 단백질은 서로 엉겨붙어서 소화효소로는 도저히 녹일 수 없는 딱딱한 덩어리를 만듭니다. 의학 용어로는 이것을 위석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위장에 생기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실제로 치료했던 70세 김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을 해드려야겠네요. 김할머니는 정말 건강관리에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안 된다는 방송을 보시고 아침마다 삶은 계란 2개를 꼭 챙겨 드셨고 후식으로는 제철이라 맛이 좋은 홍시를 하나씩 드셨습니다. 무려 3개월 동안이나 매일 아침 그렇게 드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배를 칼로 후벼 파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응급실에 실려 오셨을 때 할머니의 위장은 이미 꽉 막혀 있었습니다. 내시경 카메라로 들여다본 저와 동료 의사들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위장 한가운데 주먹만 한 검은 돌덩어리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계란과 감이 만들어낸
거대한 위석이었습니다. 결국 배를 가르는 개복 수술을 해서 그 덩어리를 꺼내야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 챙겨 먹은 건데 그게 내 뱃속에서 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 위험한 탄닌 성분은 감뿐만 아니라 덜 익은 바나나, 떫은 포도, 그리고 석류 껍질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계란을 드셨다면 이런 과일들은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지난 후에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상극 음식. 두유 두 번째 상극 음식은 감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은 가을에만 잠깐 먹지만 이 음식은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1년 365일 매일 아침 계란과 함께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바로 두유입니다. 검은콩 두유나 무가당 두유가 몸에 좋다고 해서 박스로 사다 놓고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계란의 단백질과 두유의 콩 단백질이 만나면 그야말로 최고의 단백질 폭탄이 될 거라고 믿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내 몸의 소중한 근육을 말려 죽이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계란의 흰자와 콩에는 공통적으로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효소인 트립신의 활동을 방해하는 물질입니다. 계란 하나만 먹으면 우리 몸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란과 두유가 동시에 들어오면 이 억제 성분이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란과 두유를 함께 섭취했을 때 단백질 흡수율이 평소보다 60%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비싼 돈 주고 산 영양분의 절반 가까이를 그냥 변기에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5세 박 선생님의 사례를 들려드리면 아마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박 선생님은 오랫동안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밥 대신 삶은 계란 2개와 설탕이 없는 무가당 두유 1팩을 매일 아침 드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 정기 검진을 하러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혈당은 생각보다 잘 잡히지 않았고 더 심각한 건 근육량이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식단표를 보자마자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계란과 두유의 잘못된 만남이 문제였습니다. 콩과 계란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해서 정작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은 결핍 상태였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처방을 내렸습니다. 두유를 저녁 간식으로 옮기시고 아침에는 두유 대신 우유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우유에는 계란에 부족한 라이신 같은 영양소가 풍부해서 서로의 단백질 흡수율을 높여주는 최고의 짝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다시 병원을 찾으셨을 때 박 선생님의 얼굴색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줄어들던 근육량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 혈당 수치도 아주 안정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상극 음식. 녹차 마지막 세 번째 상극 음식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거의 99%가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바로 녹차입니다. 그리고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커피와 홍차도 포함됩니다. 녹차에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란 노른자의 핵심 영양소인 철분과 결합하면 아주 고약한 성질을 부립니다. 계란 노른자는 빈혈 예방에 좋은 철분이 아주 풍부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철분이 녹차의 탄닌산과 만나면 결합하여 탄닌철이라는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철분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해버립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녹차와 함께 먹을 때 철분 흡수율이 무려 80%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녹차와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칼슘을 소변으로 강제로 배출시킵니다. 결국 철분도 잃고 칼슘도 잃게 되니 빈혈과 골다공증이라는 노년기의 두 가지 큰 적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꼴이 됩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네요. 제 어머니는 올해 72세이신데
지난 20년 동안 매일 아침 삶은 계란 하나를 드시고 입가심으로 꼭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어머니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철분 결핍성 빈혈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식탁부터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범인이 바로 그 녹차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철분을 매일 넣어주면 뭐 합니까? 식후에 마시는 녹차 한 잔이 그 철분을 모조리 낚아차해서 몸 밖으로 끌고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당장 어머니의 아침 습관을 뜯어 고쳤습니다. 녹차는 점심 식사 후 2시간 뒤로 미루고 아침 식사 후에는 따뜻한 보리차나 그냥 미지근한 물을 드시게 했습니다. 3개월 뒤 재검사에서 어머니의 철분 수치는 기적처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지럼증도 싹 사라지고 얼굴에 홍조가 돌기 시작하셨습니다. 녹차뿐만 아니라 홍차와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과 탄닌이 들어있는 모든 차 종류는 계란을 드시고 나서 최소한 2시간은 지난 후에 드셔야 합니다. 계란과 최고의 짝꿍들. 그렇다면 도대체 계란은 무엇이랑 먹어야 되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계란과 만났을 때 혈관을 뚫어주고 한감 효과까지 만들어내는 기적의 짝꿍 5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암 물질 중 하나이자 혈관을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리코펜은 지용성이라서 반드시 기름과 함께 들어와야만 우리 몸속으로 녹아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계란 노른자가 구세주처럼 등장합니다.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양질의 지방 성분이 토마토의 리코펜을 부드럽게 감싸서 체내 흡수율을 폭발적으로 높여줍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리지만 딱 2가지가 없습니다. 바로 비타민 C와 식이섬유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레몬보다 많은 비타민 C와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서로 없는 것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천생연분입니다. 세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의 지방은 혈관에 낀 기름때를 녹여주는 착한 지방인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우유입니다. 계란 단백질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지만 라이신이라는 성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반대로 우유에는 메티오닌이 적고 라이신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효율이 100점 만점에 100점이 됩니다. 5번째는 통곡물빵이나 현미밥 같은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통곡물의 거친 탄수화물은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에너지를 오랫동안 꾸준히 공급해 줍니다. 여기에 계란의 단백질이 더해지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점심때까지 배가 고프지 않고 군것질을 안 하게 됩니다. 완벽한 조리법. 7분 반숙 아무리 좋은 짝꿍을 찾아도 계란 자체를 잘못 조리해서 먹으면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삶은 완숙 계란은 단백질이 과도하게 응고되어 위장에서 소화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날계란은 탈모를 유발할 수 있고 식중독 위험도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반숙입니다. 흰자는 탱글탱글하게 완전히 익히고 노른자는 젤리처럼 촉촉하게 흐르는 상태. 바로 이 상태가 영양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형태입니다. 이 완벽한 반숙을 만드는 마법의 시간이 바로 7분입니다. 펄펄 끓는 물에 계란을 넣고 정확히 7분 삶아주세요. 이때 식초와 소금을 조금 넣으면 껍질이 깨지지 않고 나중에 깔 때도 아주 매끄럽게 잘 까집니다. 실천이 만드는 기적, 제가 운영하는 영양상담실에서 실제로 진행했던 계란 섭취 프로그램을 통해 인생이 바뀐 정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 정할머니가 처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할머니는 지팡이에 의지해 아주 힘겹게 걸으셨고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할머니는 전형적인 노인성 근감소증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퍽퍽한 완숙 계란을 드시면서 목이 메니까 달콤한 두유를 벌컥벌컥 드셨고 입가심으로 믹스커피를 한 잔씩 드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딱 3개월만 저를 믿고 식단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첫째, 계란은 무조건 7분 삶은 반숙으로 먹는다. 둘째, 두유와 커피를 끊고 대신 토마토나 우유와 함께 먹는다. 셋째, 아침 식사 직후에는 무조건 30분씩 걷는다. 3개월 후 검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정상 범위 가까이 떨어졌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근육량이었습니다. 70대 노인이 3개월 만에 근육량이 1kg이나 늘어나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할머니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진료실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원장님,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쓰러져 잤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움직여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마지막 당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뵈며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내 몸을 망치는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로또 복권처럼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내가 입으로 가져가는 숟가락 끝에서 결정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3가지 악연을 끊어내십시오. 감과 홍시, 두유, 그리고 녹차와 커피는 계란과 최소한 3시간 이상 떨어뜨려 놓으셔야 합니다. 둘째, 최고의 단짝 친구들을 곁에 두십시오. 토마토, 브로콜리, 아보카도, 우유, 그리고 통곡물을 기억해 주세요. 셋째, 7분의 마법과 걷기를 실천하십시오. 펄펄 끓는 물에 7분간 삶은 반숙 계란과 식사 후 30분 걷기가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2발로 걷고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자 선물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3주만 버텨보세요. 3주만 지나면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계란을 삶고 운동화를 신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단지 올바른 재료와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날씨가 춥거나 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의 식탁에는 항상 건강한 계란과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치의 남현진 원장이었습니다.